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 심층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플러그 파워입니다. 지금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인공지능 혁명 때문에 전 세계가 전력난을 걱정하고 또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는 바로 지금 수소 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러그 파워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가장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위험한 경고등도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업이 품고 있는 희망과 현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플러그 파워가 화제의 중심에 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들만의 수소 생태계라는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 긍정론과 부정론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회사가 제시한 2026년이라는 변곡점, 이 로드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러그 파워는 그냥 평범한 에너지 기업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이름에 열광하거나 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젠 변곡점이다 라면서 무려 137%나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낙관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보는 건 바로 두 개의 거대한 흐름, 이 물결 위에 플러그 파워가 올라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리고 전 지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선 챗 GPT 같은 AI를 돌리느라 기존 데이터 센터의 몇십 배나 되는 전력을 잡아먹는 전력 괴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애타게 찾고 있죠. 플러그 파워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고 부딪히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수소라는 해결책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플러그 파워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 회사의 전략을 보면요, 단순히 수소 연료전지라는 제품 하나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를 다 묶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플러그 파워도 수소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전문 용어로는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면도기 회사, 질레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회사가 그냥 면도기만 파는 게 아니라 면도날에 쓸 최고급 강철을 만들기 위해 아예 제철소를 직접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철로 만든 면도날을 소비자에게 매달 집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까지 파는 거죠. 플러그 파워가 바로 이 전략을 수소 시장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수소를 직접 만들고 이걸 고객에게 배달해주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장비에 계속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3단계 모델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생산입니다. 전해조라는 자체 장비로 물을 분해해서 아주 깨끗한 그린 수소를 직접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저장 및 운송이죠. 만든 수소를 영하 253도의 액체로 만들어서 부피를 확 줄이고 자체 물류망으로 안전하게 고객에게 배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활용입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큰 기업들의 물류창고 지게차에 연료전지를 공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를 계속해서 파는 거죠. 이 세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면 고객 입장에선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바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죠? 그런데 왜 플러그 파워 주가는 몇 년째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빚과 아주 심각한 재무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교차하는 지점, 플러그 파워를 둘러싼 월스트리트의 찬반 논쟁,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를 보고 있으면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편의 영화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미래 테슬라가 될 거라는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없이 돈이 사라지는 재무 위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극심한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미래의 가능성을 보느냐, 아니면 과거부터 이어진 아픈 현실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숫자부터 보시죠. 바로 575%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러그 파워의 핵심 기술이자 수소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조 사업의 1년 전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꿈꾸는 그림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는 거죠. 이 엄청난 성장률 말고도 강세론자들이 묻는 구석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이미 따놓은 수주, 그러니까 미래에 벌 돈이 무려 80억 달러나 쌓여 있다는 거고요. 둘째,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시장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 셋째는 친환경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 시장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비용 절감으로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미래가 밝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이야기 바로 뒷면에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죠. 마이너스 6억 달러. 이게 캐시 burn, 즉 현금 소진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 당장 버틸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100원어치 팔아서 원가 빼고 얼마 남기냐를 보여주는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보세요. 2024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2%였어요. 이건 100원짜리 팔 때마다 132원씩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최근에 손실폭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까 보신 그 엄청난 현금 소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끔찍한 재무 현실. 이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플러그 파워가 꺼내든 카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선장을 바꾸기로 한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면서 수소 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온 비전가 앤디 마시 CEO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80억 달러 수주를 직접 만들어낸 실행가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입니다. 이건 그냥 CEO 한 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방향이 꿈에서 현실로, 성장에서 수익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CEO가 내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실행, 수익성, 고객 성공. 딱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비전 내기는 그만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 돈 문제, 수익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말이 구호로 끝날지 진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이 과연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심판의 날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공개한 핵심 일정표입니다. 회사가 시장에 내건 약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025년 말, 이때까지는 미치고 파는 장사를 끝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 CEO가 공식 취임하는 2026년 3월을 지나 마침내 2026년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영업이익 흑자를 내겠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건 단순한 목표가 아니죠. 시장의 신뢰를 건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과 기대감은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애널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일단 지켜보자는 중립 의견입니다. 한쪽에선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난 20년간 시장을 설레게 했던 이 수소경제라는 거대한 꿈. 과연 새로운 리더십의 강력한 실행력이 고질적인 재무 문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한 더 날카로운 찬반 토론과 전망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더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